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한준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염에 대한 정보 전해주신다고요?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본격적인 이제 여름의 시작인데요. 더워지니까 빙수, 아이스크림, 음료수 같은 것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찬 음식들은 더위를 잠깐 식혀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장염에 대해서 그 예방법, 원인, 치료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주변에 많은데 이게 아프면 정말 꽤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장염, 과연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소장이나 대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장염이라고 합니다. 네. 장염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또 장염의 정확한 원인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장염 환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우선은 감염성과 비감염성 장염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다시 감염성은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세균성 장염은 주로 이런 여름철에 음식의 변질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끓이지 않은 음식이나 장기간 실온에 보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되고요. 바이러스성 장염은 전염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손 같은 데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되게 됩니다. 비감염성 장염은 주로 이제 과식을 한다든지 찬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예. 과음을 한다든지 또 배를 차게 하는 경우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장염은 정말 여름철에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겨울에 장염 걸린 적도 있거든요.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장염의 원인이나 증상이 좀 다를까요?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고온 다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으로는 변질된 거를 모르지만 변질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변질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장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더위로 인해서 찬 음료를 많이 먹으면 장내에 이상 발효가 나타나서 예.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인체가 여름에 표면은 따뜻하지만 인체 중심부는 온도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통 설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름철에는 감염성, 비감염성 장염이 다 다발하고 감염성에서도 이제 바이러스성, 세균성이 유사한 확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비감염성 장염의 현저히 떨어지고 또 세균성 감염도 떨어지는 반면에 바이러스성 장염은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배 아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염을 어떻게 하면 의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대표 증상은 복통이죠. 배가 아프고 예. 설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설사, 복통 외에도 이제 그 발열이 난다든지 구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문제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내에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하루에 적게 2, 3회, 많게는 10회에서 20회 정도 수양변이 있죠. 수양변, 물 같은 설사를 한다든지 또 심하면은 점액변을 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정말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요 정말 습관성 위염처럼 매일매일 이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비위생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다든지 그 음식을 폭음 폭식을 한다든지 과하게 먹는 거죠. 찬 음식을 너무나 선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주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음식물을 소화 흡수할 수 없을 때 구토나 설사 등으로 체외로 내보내려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음식 섭생을 주의해야겠죠. 네. 장염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염을 앓은 이후에 또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게 물론입니다. 있을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탈수 증상입니다. 우리 인체 70% 이상이 이제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급격히 수분이 손실됨으로써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중해서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하고요. 또
수분과 함께 미네랄이 같이 전해질이 나가기 때문에 네. 전해질 대사 이상으로 해서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근데 네. 이거 왜 배 너무 많이 아플 때 물 먹으면 물 먹은 것 때문에 더 배 아플 때도 있잖아요. 이럴 그런 때는 경우도 어떻게 있죠.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무조건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요.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비감염성 장염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낫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네, 하지만 이제 세균성 장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하고요. 하지만 바이러스성 그 장염은 특별한 치료약이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약적 치료가 이제 도입이 되겠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장염을 이제 허실을 진단을 해가지고 허증일 경우는 소화기관의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네. 실증일 경우에는 장염, 열을 내려주고 차라리 소변으로 수분을 빼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이런 방법과 진액을 수분 손실을 대비해서 진액을 생성되는 약제도 같이 병용을 하고요.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온리약. 그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들도 그 약 같이 병용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진짜 위험한 얘기긴 하는데 제 주변에 장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장염이 걸리면 오히려 기뻐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일주일 안 먹으니까 뭐 살이 쫙 빠진다고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경우 이게 치료가 되나요? 매우 무모한 방법입니다.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이어트를 얻는다면 과연 그게 얻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음식을 섭취하면서 운동 병행해야 좋은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절대 예. 안 먹고 나으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지만 처음부터 장염에 안 걸리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실까요? 우선 장염이 생겼을 때 좋은 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복통 설사가 있을 때 생강을 드시면 좋습니다. 온중지구한다고 해서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구역질을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완화시키는군요. 그다음에 예. 또 매실 유명하죠. 수렴하는 작용이 있고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수 증상도 개선되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장염에 안 걸리려면 일단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절제된 식사를 해요. 폭식을 번갈아 한다든지 너무 찬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물을 우리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먹게 되면 원래는 위산이 분비돼서 살균됐어야 할 세균들이 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복통, 설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수분 섭취는 자주 목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나누어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여름철에 뜨거운 삼계탕들을 많이 먹잖아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속도 따뜻하게 하지만 삼계탕 같이 이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땀을 약간 흘리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서 오히려 시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렇게 이열치열하는 지혜를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장염 환자들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출근길에 그 지하철 화장실에 보면 눈에 살기를 띠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는데 폭설이라고 하죠. 폭풍설사. 예. 대부분 그 전날 치맥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죠. 더운 여름날 너무 이렇게 맥주를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도 장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위에서 또 장염 환자들에게 치맥을 권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장염에 대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현 대표, 안정훈 노무사, 한진우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